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저는 이 말을 젊었을 때 들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철학자가 어렵게 한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압니다. 저는 평생 저 자신을 몰랐다는 것을. 부모, 자식, 직장,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이 되려고 했었고, 결혼해서는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생기면서는 훌륭한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려 했고, 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려 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원. 하지만 그냥 저 자신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잠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장 보고 집안 정리하고 친척 모임에 가고. 제 시간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틈이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여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었고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사치스러운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역할을 빼고 나면, 책임을 내려놓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분명 제 얼굴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었습니다. 60년,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니 제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이야기,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원하는 것도, 제가 꿈꾸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데 나는 뭐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연이었고 엑스트라였고 누군가의 배경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허전했습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느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놓친 것은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정작 저는 제 삶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저 자신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취향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항상 남들에게 맞췄기에 제 취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남들이 원하는 것을 먹었고, 옷을 살 때도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을 샀고, 여가 시간에도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제 색깔이 무엇인지, 제 스타일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남에게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저는 제 마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화가 났던 건 제 말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의견을 낼 때 짜증이 났던 건 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화가 나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그냥 화가 나니까 화를 냈고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냈습니다.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도 이제야 압니다. 친구가 모임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을 때, 자식이 명절에 늦게 왔을 때, 배우자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서운했습니다. 서운한 이유는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서운하니까 토라졌고 마음이 상하니까 말을 안 했습니다. 불안했던 이유도 이제는 이해됩니다. 자식이 제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자식 걱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제 감정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허전한지. 감정은 느껴졌지만 그 감정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고 슬프면 울었고 불안하면 남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 감정을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마음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나를 좀 돌봐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눈물이 많아졌나 보다 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 욕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고 사회가 말하는 성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허전했고 성공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인정받았지만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제가 진짜 원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쫓았고 결국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제 한계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제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무리하게 살았고 제 능력 이상의 것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지쳐버렸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왜 지쳤는지, 왜 무너졌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치도 몰랐습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했습니다. 남들이 저를 인정하면 제가 가치 있다고 느꼈고, 남들이 저를 무시하면 제가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을 모르고 살았더니 삶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견뎌냈고 참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견디는 게 어른의 삶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저는 이제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이 이제는 와닿습니다. 자신을 모르면 삶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남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면 삶은 명확해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할 때 생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 감정을 이해하니 감정에 덜 휘둘립니다. 화가 나도 왜 화가 나는지 알면 조금 진정할 수 있습니다. 슬퍼도 왜 슬픈지 알면 그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는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신호이고, 슬픔은 제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이고, 불안은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이해하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하고 정말 존중받지 못한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화합니다. 무조건 화를 내는 대신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합니다. 제 욕구를 알게 되니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하루, 따뜻한 관계, 의미 있는 시간. 이런 소박한 것들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제 한계를 인정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었고 제 속도로 가면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들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는 것을. 무리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가능한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낫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되니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제가 제 가치를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남들이 무시해도 제가 저를 존중하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제가 겪어온 일들, 제가 배운 것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수했던 것도 후회했던 것도 모두 나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했고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내 불완전함까지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자신을 알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욕구에 솔직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가치를 아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 번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감정을 조금 이해하고 내일 내 욕구를 조금 알고 모레 내 한계를 조금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 변화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안 하거나 물건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화가 나면 잠시 멈춥니다.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내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는지, 그리고 깨닫습니다. 화는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는 대신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왜냐하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거든. 이렇게 말하니 상대방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슬픔을 숨겼습니다. 슬픈 것이 약한 것 같아서, 창피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슬픔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슬퍼. 그리고 슬퍼도 괜찮아. 슬픔은 나쁜 감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슬픔이 덜 무서웠습니다. 관계에서 덜 상처받게 된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내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남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남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나를 비판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남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 욕구를 이해하니 덜 서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하고 가끔 찾아오고 가끔 안부를 물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작은 실천들도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소박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내 시간을 내 것으로 씁니다. 예전에는 내 시간을 남을 위해 썼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은 안 갑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내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피곤하면 쉽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아프면 쉽니다. 예전에는 무리했지만 이제는 내 몸을 존중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듣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납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나? 무엇을 하고 싶나?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전 같으면 게으름을 피웠다고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날은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만나자고 합니다. 예전에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하고 저를 돌보기 시작하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평온해졌고 더 행복해졌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진다는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예전에는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친구는 얼마나 가졌나, 친구 자식은 뭘 하나, 친구는 얼마나 성공했나.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많이 가졌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부럽지 않습니다. 남이 성공했어도 그것이 내 기준의 성공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남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속도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서둘렀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했고 남들을 따라잡아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속도로 갑니다. 느리면 어떻습니까? 늦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도로, 내 리듬으로, 내 방식으로. 남들은 뛰어가도 나는 걸어갑니다. 남들은 경쟁해도 나는 산책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는 맞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평온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 모습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 과거도 받아들입니다.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후회되는 것도 모두 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에, 오늘도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평온합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나답게 살았다고,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내 감정을 이해했는가? 내 욕구에 솔직했는가? 나를 존중했는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남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이제 나를 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 욕구를, 내 한계를, 내 가치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생 역할과 책임 속에서 살아온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좀 이해해도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무엇인지 나를 알아가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순간 삶은 행복해집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갑니다. 이제는 나를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